안녕하세요. 인생의 제3막이라 불리는 30대가 시작된 31살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오랜 친구와 오랜 만남을 끝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요. 몇 년 전 방영된 T드라마의 남녀 주인공이 딱 저희 부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처음엔 시댁 식구들과 누구보다 잘 지냈는데 시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해 지금까지 안 보고 살고 있네요. 저희가 왜 인연을 끊고 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경미야, 혹시 엄마한테 연락 안 왔지? 음, 따로 연락 온 거 없는데? 왜? 당신한텐 연락 왔어? 연락처 차단하고 생각 없이 지냈는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 거래처 사람인 줄 알고 받았는데 엄마여서 놀랬어. 뭐? 번호를 바꾸신 건가? 그런가 봐. 계속 전화 안 받다가 혹시 몰라서 받았더니 오랜만이라면서 언제까지 얼굴 안 보고 살 거냐고 그러시더라. 도대체 연락한 저희가 뭐지? 아무리 당신 엄마고 내 시어머니지만 난 아직도 용서가 안 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효자 소리 들으면서 자랐지만 엄마가 도가 지나치긴 했어. 아니, 그래서 어머니가 뭘 하셨어? 그러고 연락 끊은 거야? 잘 지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뭐 이런 형식적인 말씀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는 그만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 그래.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뻔히 아셨으면서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지. 이럴 줄 알고 그런 행동하신 거 아니야? 내 말이, 난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치가 떨려. 누구 때문에 이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만한 게 다행이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어머니랑 왕래할 마음 없어. 이미 마음 굳힌 지 오래야. 당신은 어머니랑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다만 나한테 강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보기엔 엄마 돈 필요해서 연락하신 것 같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준이 SNS 보니까 얼마 전에 아기 낳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조카 핑계 대면서 우리한테 접근하신 것 같아. 아직 정신 못 차린 거지. 그만큼 가져가셔서 홀라당 해 드셨으면 이제는 욕심 좀 그만 부려야 하는 거 아닌가? 무슨 염치로 도대체. 나도 잘 모르겠어. 아무튼 당신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면 그냥 받지 말고 차단해버려. 끝번호가 2930이니까 참고하고. 알겠어. 집에서 보자.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부부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고 둘 다 대학에는 뜻이 없어 일찍이 공장에 취직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로 못 볼 꼴 다 보며 자랐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저희는 2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어요. 20살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시어머니는 저희가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매번 성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명의의 적금 통장을 시어머니께 맡겼고 매달 일정 금액을 이체시켰습니다. 혹여나 급전이 필요해 적금 통장을 깨거나 할까봐 온라인 뱅킹도 이용하지 않았고요. 성인이면 충분히 돈 관리할 수 있는데 왜 시어머니에게 맡겼냐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저때 시어머니에게 의지를 했던 이유는 가슴 아픈 이유인데요. 바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부터였거든요. 어렸을 적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절 홀로 키워오신 엄마는 제가 23살 때 유방암으로 황망히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한 가족이었던 엄마마저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저는 시댁 식구들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유독 저를 잘 챙겨주셨고 그 행동에 홀렸는지 시어머니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사돈어른 돌아가셔서 언니 혼자 됐는데 정말 불쌍하다. 언니 힘내요.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네요. 아니야, 준이야.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 세아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지만 이럴수록 네가 힘을 내야 한다.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족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니. 힘들면 언제든 기대도 된단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니. 장례 치르고 마음 추스르면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되는 거야. 엄마 모시고 진작에 병원 갈 걸 그랬어요.
괜찮다 괜찮다 하셔서 정말 그런 줄 알고.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하늘의 뜻이니 절대 죄책감 갖지 말아라. 네가 이럴수록 사부인이 편히 눈을 못 감으셔. 그러니까 기운 내자. 이제 우리도 가족이잖아. 그러니 나 믿고 우리 믿고 얼른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나자. 장모님 장례 비용은 이미 계산했어. 조의금 정리도 마쳤고. 자, 확인해봐. 고마워. 정신없었는데 언제 이런 걸 다 했대. 내가 해야 할 일이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조의금 들어온 걸로 장례 비용 결제해두고 남은 돈이야. 혹시 모르니 나중에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사위니까 당연히 할 도리는 해야지. 사부인이 그래도 살아생전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다. 발인식까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 이게 다 네 복이야. 사부인 가시는 길 심심하시진 않겠어. 그러게 말이야. 엄마, 준이 데리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우리도 여기 마무리하고 집에 갈 테니까. 그나저나 조의금은 얼마나 들어온 거니? 장부 보니까 꽤 많아 보이던데. 그걸 엄마가 왜 궁금해? 이거 엄연히 경미 관할이야.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고 괜히 허튼 생각하지 마. 얘, 내가 무슨 허튼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 누가 보면 아주 악덕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우리 먼저 들어갈 테니까 마무리 잘하고 와. 세아가 이따 보자꾸나.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는 친정엄마가 돌아가신 그날부터 제 재산에 눈독을 들이셨던 것 같아요. 당시엔 경황이 없어서 그저 절 보살펴 주시는구나. 가족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시는가 보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말씀처럼 친정엄마는 남들 어려운 꼴 못 보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는 성격이라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저희 친정엄마가 가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셨고 그만큼 성의도 표시하셨죠. 생각지도 못한 큰 금액을 받았고 장례 비용과 납골당 계약금까지 제외하고도 3천만 원이 남을 정도였으니 대충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시겠죠? 아무튼 그렇게 친정엄마의 장례를 끝내고 한동안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정리도 해야 했고 무엇보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었거든요. 신혼집도 돈 모아서 그때 사자하고 친정집에서 지내고 있었던 터라 친정엄마의 빈자리는 더더욱 컸습니다.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슬렀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만나 대화를 좀 하자고 하시더군요. 안 본 사이에 많이 야위었네. 그동안 잘 지냈지? 네, 어머니 덕분에요. 엄마 유품 정리도 어느 정도 끝냈고 청소업체 불러서 집 한번 비우려고요. 지난 흔적 보니까 자꾸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머, 내 정신 좀 봐. 제일 중요한 이야기를 깜빡했네. 다름이 아니라 돈 이야기를 좀 하려고. 돈이요? 어머니 혹시 돈 필요하세요? 제가 벌어둔 건 얼마 없지만 아니, 얘는 누가 돈 빌려달라고 왔다니?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하려고. 정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아서 내가 못 물어봤다만 이참에 내가 나서서 정리해 줄 것 좀 해주려고 그런다. 안 그래도 은행 한번 가야 했어요.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남겨주신 돈 얼마 되진 않지만 모아두려고 했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그러니? 이왕이면 이율도 높고 대우 좋게 해주는 은행 가야지. 사망보험금 7천만 원에 조의금으로 3천만 원 정도요. 저희 나중에 집 살 건데 잘 묵혀뒀다가 그때 보태 쓰려고 합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는 리모델링해서 월세든 전세든 주고 너희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사는 건 어떠니? 네? 어머님 집에요? 시집살이 같은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 스타일 자체가 얽매이는 걸 싫어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내가 적당한 거래처 알아봐주고 너네 30살에 분가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돈 맡기고 관리받아라. 아, 안 그래도 확실한 게 필요했는데. 어머님 은행에 아는 분 있으세요? 그렇지. 우리 집 자산 관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너만 오케이 하면 그분 통해서 좋은 거 하나 만들어서 줄란다. 그리고 나중에 집 살 생각이면 더더욱 생각해보고 알려주렴. 지금 당장 대답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이랑도 상의해보고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계획도 짜봐야 하고요. 그래,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하고 알려줘.
나는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네, 연락드릴게요. 자기야,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응, 말해. 어머니가 우리 목돈 관리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알아보고 있던 참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인가? 어머니가 오래 거래해 오신 분이고 주거래 은행이랑 연관돼 있고 하니까 신뢰는 있는 것 같아.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그 팀장님? 그분이라면 믿을 만하지. 엄마 사망보험금이랑 조의금 남은 거랑 합치면 1억 정도 되거든? 그래서 그거 맡기려고. 우리 둘이 합쳐서 7년이면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모을 수 있지. 우리가 알뜰하게만 살면 한 사람 월급 저축으로 몰아넣고 다른 한 사람 월급으로 사는 거 어때? 필요하면 더 저축해도 되고. 지금 사는 집 공과금 말고 나가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어머님이 합가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셨어. 합가? 그것도 나쁘진 않지. 돈도 굳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금액을 생활비로 들이면 그만이니까. 근데 자기가 불편하잖아. 아무리 가까운 사이여도 시댁인데. 나는 상관없어. 그런 거 생각 안 했던 건 아닌데. 우리가 돈 모으려면 어쩔 수 없지 최대한 아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난 당신 의견에 따를게. 당신이 돈 맡기면 나도 그동안 모은 전 재산 엄마한테 같이 묶어서 맡기자. 그럼 2억 정도 되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벌어서 금방 집 살 수 있을 거야. 그래, 알았어. 어머님한테 잘 말씀드릴게. 그렇게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1억 남짓한 금액을 시어머니께 맡겼습니다. 그 어떤 은행보다 든든했고 저희가 30살이 되면 집을 구매해 분가를 할 계획이었거든요. 평소 자주 거래하던 은행도 있으셨고 자산 관리해 주시는 팀장님이라는 분과 정말 긴밀한 관계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맡아주실 거라 믿었고 저희가 갖고 있으면서 쓸 바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살아오면서 한 행동 중 제일 어리석었던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열심히 일을 했고 월급의 절반 이상은 저축을 해가며 알뜰하게 살았어요. 친정집도 반년 정도 더 살다가 시댁으로 합가를 했고 월세로 받는 50만 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남자친구 데리고 인사하러 올게. 우리 결혼하기로 했거든. 어머, 그게 정말이니? 그 대학병원 의사라는 그 사람 맞지? 응, 이제 전문에 달았어. 우리 엄마 의사 사위 두게 생겼네. 잘 됐다. 우리 예쁜 딸 누가 데려가나 했더니 이런 복덩이를 물어올 줄이야. 이야, 준이 너 능력 좋다? 아주 대단한 신랑감 물어왔네? 둘이 어떻게 만났냐? 소개로 만났지. 명색이 간호사인데 의사 남편 정도는 둬야지. 혹시 알아? 개인 병원이라도 차려서 병원장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될지? 꿈도 크다. 그냥 적당히 행복하게 사는 게 딱이야. 너 나랑 새언니 보면 모르냐? 난 뭐래도 아가씨가 행복하면 그만이에요. 아, 언니, 왜 갑자기 존대해요? 아가씨가 뭐야? 그냥 준이라고 불러줘요. 이제 어엿한 새 신부고 가정을 이루는데 아가씨라고 해줘야지.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할 순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어머니? 그래, 그건 새언니 말이 맞아. 사위 앞에서 새언니가 너한테 이름 부르면 그것도 격식에 안 맞는 거야. 의사 아들 둘 집안이면 대단한 집안 같은데 너 감당할 자신 있겠냐? 집안은 무슨 집안? 거기서 거기지. 사랑하기 나름 아니야? 나도 한성격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결혼은 언제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자세히 이야기 안 나눴지. 아마 내년 가을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난 더울 때 결혼하는 거 질색이야. 그런 건 나중에 정하면 되니까 너는 네 예비 남편 관리나 잘해. 식장에 손잡고 들어가기 전까진 모르는 거다. 그러니 진작에 관리 들어가야 해. 알겠어, 엄마. 그럼 다음 주에 인사시키러 올게. 그래라. 새언니랑 바쁘게 움직여야겠구나. 어머니, 어차피 금요일에 장 보러 가야 하니까 음식 만들 재료도 같이 장 봐요. 그래, 그러자꾸나.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신우이는 간호대학을 졸업해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동료의 소개로 서방님을 소개받았다고 했습니다. 1년도 안 되는 연애 기간을 끝으로 둘이 부부의 연을 맺기로 했다며 얼마나 들떠있던지요.
그 시점에 저희 부부도 서른을 앞두고 있었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시누이가 결혼하고 그 뒤에 집을 구매하면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부터 돈 문제로 갈등을 빚을 줄 몰랐거든요. 집에 인사도 오고 상견례를 하고 난 뒤 시댁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 그 녀석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네. 우리 결혼할 때랑은 완전 천지 차이야.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매제네 집안에서 혼수랑 예단을 어마어마하게 불렀거든. 어느 정도길래 그래?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거든. 그쪽에서 집을 해올 테니 그 절반만큼 혼수 예단해 오던지 아니면 혼수고 뭐고 다 없어도 되니 개인 병원 개원할 돈을 보태던지 하라던데?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턱도 없겠다. 그 결혼 꼭 해야 하는 거야? 준이가 저렇게 죽고 못 사는데 어쩌겠어? 결혼시켜야지. 근데 내가 알기론 엄마가 그만한 돈이 없거든. 어머니는 뭘 하시는데? 처음에는 머리 싸매시더니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지금 아마 준비 들어갔을 거야. 그래도 잘 해결돼서 다행이네. 아가씨 결혼하고 나면 우리도 적당한 때 봐서 집 사야지. 벌써 그럴 때가 된 건가? 우리가 따로 모은 돈이랑 어머니한테 맡겨둔 돈 합치면 조금 부족하지만 대출 7천만 원 정도 받으면 직장 근처에 괜찮은 아파트 얻을 수 있겠던데? 정말? 내가 자세히 알아보질 않아서. 요즘 집값이 떨어지긴 했다더라. 자기 준비성 철저한데? 당연하지. 우리 첫 집인데. 아무튼 아가씨 결혼식 마치고 나서 차츰 준비해보자. 알겠어. 예비 사돈될 집안에서는 의사 아들을 둔 자부심이 있어서인지 과도한 혼수를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결혼은 생각보다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때라도 의심을 했어야 하는 건데 정말 안일하게 생각했던 저희가 잘못한 거였죠. 시누이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을 때 저희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겨울에 집을 구매해 봄에 입주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께 그동안 맡겨두었던 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웬일인지 차일피일 미루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일이 있으시다는 핑계로 저희와의 만남도 미루시고 그럴수록 저희 부부에겐 찝찝함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때였어요. 언니, 오늘 식사한 건 우리가 계산할게요. 아니 왜? 원래 우리가 사기로 한 건데. 그래요, 아가씨. 모처럼 만난 건데 우리가 살게요. 왜 안 하던 행동을 하고 그래? 에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언니랑 오빠 아니었음 결혼 못 했잖아요. 응?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아니었음 결혼 못 했다니? 아, 엄마가 내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 된 도리로 어떻게 그래. 이 사람도 항상 고맙다고 하는데 내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야지. 맨입으로 그런 큰 돈 꿀꺽하는 파렴치한 아니다? 큰 돈? 우리가 축의금이랍시고 얼마 못 해줬는데. 에이, 아니, 축의금은 축의금이고 솔직히 언니 오빠는 축의금 안 내도 되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이야기 좀 해봐요. 우리 도움은 뭐고, 큰 돈은 뭐고. 아니, 엄마가 저한테 2억 주던데요? 오빠랑 언니가 모은 돈인데 나 결혼 못할 뻔하고 계속 속상해하니까 저한테 양보했다면서요. 세상에 통도 그런 통이 없지. 덕분에 개인 병원 차릴 자금도 마련하고 무난히 혼수랑 다 마련해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정말 고마워요. 자, 잠깐만. 지금 2억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 돈을 주셨다고요? 네. 땡땡은행 통장이랑 도장 주면서 이걸로 결혼자금 보태라고 하셨거든요. 이렇게라도 고마움 전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자기야. 지금 나만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 잠깐만. 야, 남준이 너 똑바로 말해. 그거 정말 엄마가 너 줬어? 갑자기 분위기가 왜 그래? 내가 뭐 잘못한 거야? 야, 너는 그걸 준다고 덥석 받냐? 물어보지도 않고? 진짜.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뭐해? 일어서지 않고. 나 직접 어머니한테 이야기 좀 들어봐야겠어. 아가씨 미안한데 다음에 봐요. 우리 먼저 일어날게요.
신우이로부터 기막힌 사실을 전해들은 저희 부부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그 길로 시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희가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인데 그 돈을 홀라당 신우이를 줘버리다뇨?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라면서 무슨 정신으로 시댁으로 달려갔는지 모릅니다. 시댁에 헐레벌떡 저희 부부가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한 눈치였어요. 그 사이에 신우이가 저희가 시댁으로 가고 있다고 전화로 상황 설명을 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의 눈치를 살피더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앉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덜컥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눈물 있잖아요. 어머님, 저희 이번에 분가하려고요. 그동안 관리해 주셨던 돈 좀 주세요. 설마 없으신 건 아니겠죠? 아, 아니 세아가 내 이야기 좀 들어보겠니? 어머니, 아가씨 말이 사실이에요? 땡땡은행 통장으로 받았다고까지 말했는데 발뺌할 생각 마시고요. 그게 사실은 말이다, 세아가. 그 돈 우리 딸 시집 갈 때 다 줬다. 너희들은 돈 잘 버니깐 또 벌면 되잖니? 어머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렇게 큰 돈을 아가씨를 주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아시면서 아무 말도 없이 덜컥 줘버리냐고요. 아니, 당장 결혼해야 하는데 돈 없으면 파혼하자고 하고 애는 죽겠다고 들어눕는데 그럼 어떻게 하니? 하나밖에 없는 딸 자식 죽게 놔둬?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적어도 저희한테 상의는 하셨어야죠. 상의했으면 너희가 네, 2억 줘버리세요 했을 거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그리고 그동안 너희가 합가해서 살면서 이득 본 걸로 치면 그게 그거 아니냐? 어머니, 그거랑 차원이 다른 문제죠. 저희가 매달 생활비를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용돈도 따로 챙겨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어쩜 식구끼리 그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니? 그깟 돈이야 다시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너희야 돈 잘 버니까 금방 돈 모으면 되는 거고. 너도 보면 참 야박하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님,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세요? 그 돈 저희 엄마 목숨값도 있고 저희가 정말 한 푼 두 푼 아끼고 모은 건데 하루아침에 그걸 없애버리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분가할 건데 그럼 그만큼 돈 해주실 거예요? 내가 그만한 돈이 어딨니? 와, 진짜 할 말 없게 만드시네요. 이 미친 할망구. 어머니, 남은 인생 후회하다 죽게 해드릴게요. 뭐? 너 지금 말 다 했냐? 이 미친년이 버르장 머리 없이 어디서 어른한테 그런 막말을 내뱉어. 제가 하는 막말만 막말이고 어머니가 하신 행동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받아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소리치니 순간 하늘이 번쩍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내리치신 거예요. 저는 충격에 주저앉고 말았고 너무 어이없어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주저앉은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손에 닿는 대로 절 때리시기 시작하시는데 어찌나 매서운지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으셨고 남편이 억지로 떼어낸 뒤에야 겨우 진정하셨어요. 제가 악에 받쳐 뭐라고 한마디 하려던 찰나 남편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 그 돈 정말 어떤 돈인지 몰랐어? 우리가 가진 게 그렇게 탐났냐고. 너까지 엄마한테 이럴 거야? 너희 월급 400만 원 조금 넘잖니? 그럼 금방 모으잖아. 나이도 젊은데 조금만 고생하면 되는 거 가지고 네 동생 앞길 막으려고 작정했어? 이미 줘버린 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무슨 태도니? 엄마, 이제 지긋지긋해요. 그 돈 우리가 어떻게 모았는지 알면 엄마 이런 태도 못 취하세요. 저희 밥 사 먹는 거 남들 다 먹는 2,0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아까워서 못 사 먹고 저축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저축하면서 엄마 섭섭하게 한 거 있어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생활비도 보태고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진 않았잖아. 어머머, 얘 좀 봐. 이게 다 전현 때문이야. 야, 너 우리 아들 어떻게 홀린 거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눈 똑바로 쳐다보고 대들게 만드냐고. 저 사람 들먹이지 마. 엄마,
장모님 목숨값도 있잖아. 적어도 우리한테 말은 해줬어야지. 말 잘했다. 예의라고 했니? 너는 지금 이게 예의 있는 행동이야?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대들어? 너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 됐다. 엄마랑 말하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아. 그 돈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거야. 집 팔아서 돈 마련하던 빚을 내서 주던 다시 돌려줘. 뭐? 이게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어머니, 사돈 어른들께도 정중히 말씀드릴 겁니다. 조용히 돌려받을 수 없다면 당연히 소송할 거고요. 2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저희가 피땀 흘려 모은 돈 한순간에 날아갔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이해되세요? 저 이체 기록 다 뒤지고 아가씨랑 대화했던 거 녹음해뒀는데 이걸로 충분히 소송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 나가자 이거구나. 끝까지 어디 한번 해봐. 나도 엄마 더 이상 못 보겠어. 내가 살면서 이 사람 얼굴을 어떻게 봐? 나 그냥 집에 안 올게. 우리 모아둔 돈으로 단칸방 살던, 길거리에서 잠을 자던 할 테니까 우리 더 이상 보고 살지 말자. 너 지금 연이라도 끊겠다는 거야? 네, 우리 여기까지 해요. 나 엄마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 준이 끼고 잘 살아봐요. 당신도 시댁 없다 생각해. 알겠어? 엄마, 짐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 보내서 알아서 꾸려갈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행복하시고요. 저희 물러갑니다. 야, 야. 저희는 그렇게 시댁을 나와 급한 대로 옥탑방을 구해 살게 되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도 받았어요.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리에 모든 증거를 내걸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뺏긴 돈의 전부를 되돌려받지 못하지만 1억 2천만 원 돌려받았어요. 그 돈과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으로 아파트는 아니지만 작은 빌라를 얻었습니다. 곧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동네였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과감히 구매했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돼서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 5천으로 시작한 집이 적어도 5에서 6배를 뛸 텐데 그 돈으로 보란 듯이 좋은 집 구해서 가려고요.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연락을 해대셨고 저에게 천륜 끊어놓는 천하의 못된 년이라며 막말을 퍼부으셨어요. 모든 연락처를 차단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연 끊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내년에는 쌍둥이 형제도 태어날 예정인데요. 남편을 쏙 빼닮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시댁과 더 이상의 교류는 없을 거예요. 남편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시댁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도 않을 겁니다. 가족 같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잘 보일 이유도 없고 굳이 아들과 며느리라는 이유로 숙이고 들어갈 이유도 없으니까요. 아, 신우이랑은 종종 연락하고 지냅니다. 자주는 아니고 생사 여부 묻는 정도요. 신우이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고는 저희 부부에게 매번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우이를 보자면 저희가 너무했나 싶기도 하지만 이미 한번 마음이 돌아서서 돌이키기엔 늦은 것 같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할 거고 제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공감이 되셨다면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재수 씨, 신혼집 잘 구경은 했는데 술도 한잔 했겠다. 솔직하게 한마디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아주버님. 혹시 뭐 불편하신 거라도 있으셨을까요?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셨다든가. 당연히 마음에 안 들었죠. 제가 음식 배달만 지금 10년 차입니다. 어지간히 맛있는 음식은 당연히 구경 많이 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 상다리에 반찬이라고 해봐야 10가지도 안 되고 영부실에서 입맛이 하나도 안 살더라고요. 소고기 정도는 구워놓으셔야 할 판에 삼겹살 수육이나 내놓으시고, 그리고 마늘도 껍질 부분 제대로 안 까져 있고 끝부분도 제거를 안 하셨더라고요. 먹고 배탈 나면 제 배달일 하루 날리는 건데 책임지실 겁니까? 죄송해요. 학교 개학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요즘 정말 많이 바빴거든요. 그이도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바쁘고 정신이 없어 보였고요. 제가 더 신경을 써서 어머님, 아버님이랑 아주버님까지 잘 대접해드려야 했는데. 지금 잘난 척 하시는 겁니까? 네? 잘난 척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고졸이기는 해도 배울 거 다 배워서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다 알고 있는 놈입니다.
나이 40 넘도록 혼자 살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요. 돈도 제법 모아둬서 노후까지 대비해놓고 있어요. 네, 알죠. 아는데 전 정말 잘난 척한 일은 없거든요. 설마 제가 계약했다는 거랑 그이가 프로젝트 때문에 바쁘다고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바쁜 건 누구나 다 똑같이 바쁘잖아요. 저도 배달 음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몰고 다니면서 바쁘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계약 핑계, 일 핑계 대면 그냥 입 닥치라는 말밖에 더 돼요? 많이 몰랐던 걸 배웠네요. 아주버님 말씀 새겨드릴게요. 제가 아무렴 인생을 영우며 재수 씨보다 십수년은 더 살았잖아요. 연장자가 말하는 거니까 너무 안 이꼽게 듣지 말고 가슴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네요. 솔직히 내가 안 배워서 그런 거지 배웠으면 서울대도 갔을 사람인 거 아시죠? 환경이 안 따라줘서 그냥 이렇게 자급자족하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살고 있는 거죠. 아, 네.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도 들어보셨죠? 네. 들어본 것도 같네요. 사람 인생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겁니다. 재수 씨가 나중에 제 덕 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잘하라는 겁니다. 술 마신 김에 하는 말들이긴 해도 다 새겨 들으시고 알겠어요? 대충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여보, 아주버님 때문에 진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집들이 올 때부터 친구들이랑 한잔 했다면서 잔뜩 취해 계시더니 나한테 카톡 보내는 꼬락서니 좀 봐. 아니, 나이가 많은 건 알겠는데 왜 자꾸 나이들 먹이면서 꼰대질을 하신대? 나 따로 불러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랑도 대판 싸웠다더라. 친구랑 싸운 스트레스를 그럼 나한테 풀었다는 거야? 뭐, 그랬다기보다는 원래도 그런 사람인 까닭도 있겠지만, 친구분이랑은 왜 싸운 건데? 형철이 형이라고 머리 정말 벗겨진 분 있거든? 왜? 우리 결혼식 할 때 와서 축하한다면서 막 호탕하게 웃었던 사람. 당신이 웃음소리 되게 크고 특이하다고 했었잖아. 누군지는 기억나는데 왜 싸웠대? 그 형철이 형이랑 스포츠 토토인가 하는데 이번에 크게 손해를 본 모양이더라고. 서로 탓하면서 심하게 싸웠었다가 친구들 중재로 술 마시면서 풀기로 했나 봐.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대판 싸움 난 모양이고. 아, 어쩐지 그래서 뭔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셨구나. 당신 보고 이해해달라고는 말 안 할게. 솔직히 10년 넘게 같이 산 나도 형이랑 엄마가 힘든데 당신은 오죽하겠어? 아주버님 그렇게 된 건 어머님 잘못도 솔직히 크지. 아주버님만 싸고 돌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차별하셨다며. 장손이라는 이유로. 당신은 어머님이 챙겨주는 거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옛날 얘기해봐야 나만 아프지 뭐. 솔직히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않았어도 진즉에 연 끊었다. 나 회사 취직해서 좋아할 때도 금방 잘릴지 모르니까 정직원 될 때까지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태클 걸던 사람이 형이랑 엄마거든. 그랬구나. 난 그래도 어머님은 당신한테 들은 얘기랑 달리 무던해 보이는 편이라고 생각했거든. 상견례 때도 그렇고 집들이 때도 그렇고.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런데 형 걸린 문제면 엄마가 좀 많이 미친 사람처럼 될 때가 있어. 평소에도 이상한 사람이긴 한데 오늘은 아빠도 있어서 자제했던 거야. 당신은 이런 말 하기 좀 그렇다면서 잘만 하더라.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욕하고 싶은 거 있으면 편하게 해. 임금님도 안 볼 때는 욕 편하게 한다는데. 됐어. 하루 이틀 시달린 것도 아니고 욕해서 뭐해. 술 먹고 와서 꼰대질 한 거라든가 되먹지도 않은 사자성어 대면서 유식한 척하는 것이며 열거해봤자 내 입만 아파. 안 그래도 나한테 꼰대질 엄청 하시더라. 아니, 꼰대질하면서 사자성어 쓰시는 것도 다 틀리시고. 적당히 벌며 쓰는데 만족하면서 사는 건 자급자족보다 안분지족이 더 어울리잖아. 거기서 좀 찝찝한 거 지적하면 잘난 척한다고 또 발끈하실까봐 내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서 인생 한 방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는 거야. 지적하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어. 잘 참았어. 40 넘은 어른이 어떻게 취해지는지 구경하고 싶을 때 아니면 참아. 저번에는 내로남불이라는 단어에 꽂혔는지 자꾸 사자성어랍시고 나한테 써먹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어떻게 사자성어냐고 했더니 막 우겨대고 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아주버님도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시다. 어머님이 잘 교육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나마 지금은 사람 된 거지. 집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고 아예 안 나가던 히키코모리 시절도 있었거든. 지금은 배달 일도 하면서 돈 벌고 사람도 만나니까.
여자도 만나신대? 안 그래도 어머님이 그 문제로 자꾸 잔소리 하시는 것 같던데. 여자는 무슨. 솔직히 내가 여자라도 형 같은 사람은 안 만나. 배달 일이야 먹고 사는 거고 열심히 하는 거니까 보기야 좋지. 근데 자기가 배달일 하는 거 떳떳하다면서 자격지심 가지고 남들한테 꼰대질 하잖아. 절대로 그런 사람이랑은 결혼 못하지. 그래도 당신이랑 나이 터울 좀 있고 하니까 어른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영 아니더라. 나랑 동생도 나이 차가 좀 있어서 동생이 날 좀 많이 따르고 의지하는 편이라 더 그렇게 생각했나? 당신이 또래 비하면 어른스러운 편이긴 하지. 참, 처제는 아이돌인가 준비하는 거 잘 돼가고 있어? 와,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돌 한다고 난리 치던 게 중학생 때고 지금은 보건고 다니잖아. 간호사 되려고 준비 중인 거 내가 저번에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나는 왜 처음 듣지? 당신이 말 안 한 거 아냐?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린 나이부터 진로 준비하고 아주 기특하다면서 용돈 줘야겠다며. 아, 기억난다. 그때 내가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시기였었네. 언제 안 바빴던 적이 있기는 하고? 이거 신혼인데 벌써 부부로서 위기가 찾아온 거 아니야? 내 관심은 오직 당신한테 있어서 그런 거잖아. 당신 관련한 문제 아니면 그냥 뇌에 안 담아둘래. 용량만 차지해. 내 동생 문제면 내 문제이기도 하니까 앞으로는 담아둬. 좋은 말로 할 때 남편은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서 프로그래머로서 일하고 있는 수입도 괜찮은 편이었고 제가 좋아할 만큼 유머 감각도 평균 이상은 있는 편이라 함께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잘 풀어갔고 남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늘 다정한 사람이라 좋았는데요. 하지만 그런 남편과 정말 다른 사람이다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속물적이고 트집 잡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잘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못한 부분들만 어떻게든 지적을 하면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죠. 너, 내가 신혼이기도 하고 학교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하고 참으려고 했다. 그런데 간장게장 이거 보니까 한마디를 해야겠구나. 네 시부모도 그렇고 진호까지도 간장게장 먹고 다 배탈 났잖니. 그것 때문에 이틀은 배앓이 한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거 아니? 알죠, 어머님. 아파서 많이 고생하셨죠. 근데 제가 그거 퀵으로 보내면서 냉장고에 좀 빨리 넣으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주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막상 도착했다고 말한 뒤 이틀이나 지나서야 냉장고에 넣으셨던 걸로 알아서요. 그냥 몸 아파서 고생했겠구나 알고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면 될 일이지 왜 토를 또 달고 있니? 진호 배달일 하느라 힘들어 하길래 날 잡아서 여행 가서 같이 회 먹고 펜션에서 하루 자고 왔다. 그게 죽을 죄인 줄은 몰랐구나. 죽을 죄라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 퀵으로 택배 보낸다고 할 때는 알겠다고 하셔놓고서 수령하고 나서 바로 냉장고에 안 넣으셨던 게 안타까워서 그러죠. 쇼핑몰에서 구매할 때 나름 리뷰도 좋고 아는 사람이 하는 곳이라 시켜드렸던 건데 상해서 배탈까지 나셨다니 저도 마음이 안 좋네요. 원래 장사꾼들이라는 게 아는 사람까지도 다 등쳐먹고 사기치고 그러는 거야. 리뮤 그것도 죄다 조작일 게 틀림없는데 그걸 믿고 주문을 했다는 거니? 이러니까 네가 헛똑똑이라는 거야. 백날 애들 가르치면서 공자왈 맹자왈 줄줄 씨부리기만 하면 뭐 하겠니?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몰라서 사람 배탈이나 나게 하고. 사실 저도 남편이랑 시켜서 먹었는데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더운 날씨에 너무 방치되어 있었던 게 문제 아닐까요? 우연히 너한테 만난 게 같나 보지. 넌 어쩜 그렇게 애가 자기중심적으로 좋을 대로만 상황을 해석하니? 답을 정해놓고 박박 우겨대는 꼴을 보니 부부 아니랄까봐 영호 안 좋은 점을 벌써 닮아버렸구나. 어디 시어미가 말하는 것마다 토를 달고 있어. 나중에 집에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는 간장게장이라 그래요. 됐으니까 앞으로 선물하고도 욕먹기 싫으면 똑바로 하거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다고 대답 안 하면 혼쭐을 내줄 테니 그렇게 알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날이 갈수록 표독스러워지는 시어머니의 참견과 우기기 때문에 한숨이 나오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
이 문제를 편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은 그럴 때마다 길길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와 당장이라도 싸우려 들었던 까닭이었는데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꺼내어 모자 관계를 갈라놓을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거든요. 당신 엄마한테 간장게장 보낸 일로 잔소리 들었다며? 좋은 경험했지. 내가 간장게장 보내고 욕먹기는 난생 처음이거든. 엄마는 남한테 늘 틀린 것만 채점하는 사람이라 그래. 형은 다 틀려도 어떻게 대하는지 알아? 맞는 것만 채점하신다든가? 아니, 일단 해봤다는 것에 이미 100점을 주지. 나는 좋은 대학 가도 시큰둥하고 배워서 뭐하냐고 하더니 형이 사이버 대학으로 대학 졸업증 따겠다니까 아주 잔치를 벌이더라. 그나마도 하던 도중에 때려치웠는데 배우겠다는 모습이 기특하니 어쩌니. 내가 차별당한 거 열거하면 3일 밤낮을 새도 모자라. 이러니까 내가 계모라고밖에 계속 생각이 안 들지. 어머님은 대체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어. 아주버님이 배달일로 돈 버는 거 몸이라도 까딱 다쳤다가는 못하는 일이 되는 거잖아.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본인도 적성에 맞는 일 하게 하려면 마냥 오냐오냐만 해선 안 될 텐데. 그나마 형이 아빠는 무서워했었는데 건강 안 좋아지고부터는 영 케어가 안 되네. 엄마가 그나마 잔소리하는 게 결혼하라는 건데 솔직히 나이 40 넘어서 부모 집에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그러고 보니 주변에 나이 얼추 맞는 분이 있을 것도 같은데 원하시면 소개라도 시켜드릴까? 엄마나 형이나 자식 건강하게 가져야 한다면서 20대 여자 원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아마 안 될 거야. 세상에. 진짜야, 그게? 저번에 당신이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하긴 했지만 난 농담인 줄 알았지. 됐어.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대로 보지도 않을 사람들이야. 솔직히 아빠 건강 생각해서 지금 가족 행세라도 하는 거지. 내가 그간 당한 거 생각하면 당장 절연을 하고 싶을 지경이라고. 당신 절연한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 욕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솔직히 나도 얘기 듣기 전에는 당신이 어머님한테나 아주버님한테 좀 까칠하다고 생각했었거든. 다른 사람들도 얘기 듣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말하곤 해. 처음 아빠가 데려와서 소개해줬을 때 엄마라고 안 불렀다고 어린애를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안 재우는 게 말이나 돼? 형은 피망 못 먹는다고 거르게 해놓고 나는 편식하면 안 된다면서 미역에 고추에 멸치 같은 거 갈아서 마시게 했던 것도 말했지. 알지? 당신 힘들게 자라온 거. 하늘 날아 있는 친엄마 보고 싶다면서 술 마시고 운 적도 있잖아. 엄마 죽자마자 계모 데려온 아빠야 지금 와선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거든. 그런데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엄마가 일찍 사고당했다느니 하는 말은 어린애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 당시에는 내가 착해서 가만히 듣고만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상처 주는 말들이더라고. 형님한테 돈 빌려준 거 3천만 원도 아직 못 돌려받았다며. 나중에 소송을 해서라도 다 받아내야지. 빌릴 때는 2달 내로 갚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가족끼리 뭔 돈을 갚냐고 하는데 얄미워 죽겠다. 남편은 아주버님과 시어머니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언젠가는 절연을 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죠. 그런데 아버님의 병환이 더 깊어지게 되면서 아주버님이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물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골골거리는 사람 옆에 아주버님이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을 받는다며 시어머니가 고집을 부리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죠. 남편이나 저나 아버님에게 크게 스트레스가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재수 씨, 솔직히 술을 마시고 돌아왔으면 해장국 정도는 센스 아닙니까? 아무리 엄마 부탁 때문에 억지로 집에 받아들여줬다지만 이렇게까지 눈칫밥 주시면 곤란해요. 아주버님, 술 마시고 오토바이 모시다가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런 행동하면 숙취해소고 뭐고 안 해드린다고 남편이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뜩이나 아버님 지금 편찮으신 상황인데 아주버님한테까지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려고요. 제가 무사고 기간이 얼마인 줄이나 알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오토바이가 수족이나 다름없어서 눈 감고도 배달 가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음주운전으로 남편이 신고해야 한다는 거 말리느라 애쓴 제 생각도 좀 해주세요. 솔직히 어머님 고집 때문에 집에 머물게 하고는 있는데 술 냄새 풍기시면서 집에 들어와선 방도 제대로 안 치우시는 거 좀 보기가 그렇네요. 담배도 피우지 말라고 하는데도 알겠다면서 계속 뻑뻑 피워대셔서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요. 서로 지킬 건 어느 정도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빠랑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나한테는 센 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강약약강이라는 사자성어가 떠오르네요. 죄송하지만 아주버님, 강약약강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먹물 좀 먹었다고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제 기준에서 제가 정한 답이라는 것도 있는 건데 재수 씨만 옳다고 주장을 하시면 안 되죠. 전 아닌 걸 아니라고 했을 뿐이에요.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술 마시고 운전한다든가 집에서 담배 피우고 이런 건 자제 부탁드릴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살게요. 재수 씨는 그냥 본인 할 일이나 열심히 합시다. 인생은 원래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거 아닙니까? 아주버님은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가오던 남편과의 결혼 기념일에 집에서 나가달라 부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몰던 아주버님은 빗길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게 되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고, 이에 큰 스트레스를 받은 아버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고야 말았습니다. 한동안 입원을 하고 있던 병원에서 재활도 불가능하다는 선고가 내려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장애인이 된 아주버님의 문제를 저와 남편의 탓으로 돌렸죠. 내가 니들한테 우리 진호 잘 부탁한다고 했니? 안 했니? 그런데 애를 다리 불구로 만들어놔?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사실 아주버님한테 여러 번 주의드렸었고, 어머님한테도 협조 요청했었거든요. 아주버님이 자꾸 술 마시고 운전한다, 집에서 담배 피운다 전해드렸더니 나이도 지긋한 윗사람한테 어디 간섭이냐며 참견 말라셔서요. 아이고, 영우야. 얘 말하는 꼬락서니 봐라. 장손이 사고로 장애인이 된 마당에 시어미한테 할 소리니 이게? 변명이나 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은 어떻게 한마디가 없어? 집사람이 틀린 말 한 거 없어. 우린 최선 다했고 형 지금 당장 집에서 안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할 도리 충분히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형한테 크고 작은 문제 생길 때마다 오냐오냐만 하고 남 탓만 해왔던 거 알고 있지? 근데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은 안 들잖아. 그럼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윗사람한테 이렇게 막말하는 것들을 하늘이 도와줄 거라 생각하니? 어림도 없다. 언젠가 진호는 내가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알고 있고, 만약에 진호 아비 까딱 잘못해서 죽게라도 되면 니들한테는 재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라. 알겠어? 당장 데리고 가기나 해. 네가 말 안 해도 당장 데리고 갈 거다. 돈 한 푼도 못 받고 후회하지나 마라. 시아버지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오늘 내일 하고 있게 되자 남편은 분노에 당장 아주버님을 데리고 가라고 했었죠. 집안이 어수선한 중에 친정엄마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생과 함께 방문을 해온 일도 있었는데요. 명목은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왔다는 것이었지만 시어머니의 해코지며 폐악질이 걱정되어 도움을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버님을 데리러 가길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의 동생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실습도 할 겸 아주버님을 보살피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흉흉한 기색으로 집에 들이닥쳤던 시어머니는 저의 동생이 아주버님을 돌보는 모습을 보았고 표정이 묘해지는가 싶더니 저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우리 장손이랑 사돈처녀랑 잘 어울리던데 내가 볼 땐 둘이 천생연분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설마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몸은 절에됐어도 모아놓은 돈도 넉넉한 애야. 간호사 일 준비한다는 걸로 봐서는 돈이 많이 궁한 모양인데 나쁘진 않잖니. 이참에 날 잡고 시골리는 거 어떠냐? 40 먹은 장애인 노총각이랑 18살짜리랑 결혼시키자고요? 인연 진짜 또라이년이네? 뭐, 또라이? 너 지금 시어미한테 또라이라고 했니? 그래, 이 또라이야. 내 동생이 한때나마 아이돌도 해볼까 하던 인물이야.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내 이쁜 동생이라고. 인성, 외모 다 파탄나서 쓸데라고는 하나 없는 인간이랑 결혼? 미쳤니? 야, 이게 미쳐가지고 어른한테 어디 또라이니 뭐니 욕을 하고 있어. 미친년아,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절 따로 불러 무슨 얘기를 하려나 했더니 제 동생과 아주버님을 결혼시키자는 미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시어머니. 그동안 당해왔던 일까지 겹쳐지니 황당하다 못해 분노가 끓어오르더군요. 속에 있는 말을 필터 없이 꺼낸 결과 서로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사태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고래고래 악을 쓴 것과 달리 영 기력이 없던 시모는 저에게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서럽다며 엉엉 울어대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으니 아주버님은 당연히 저와 남편의 집에 머무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원래의 보금자리로 돌아가 시어머니와 함께 머물게 되었는데요. 사고로 인해 한순간에 장애인이 되어버린 아주버님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경고를 했음에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본인이니 누굴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영후가 내 연락은 아예 받지도 않고 문자는 읽지도 않는구나. 그래서 너한테 어쩔 수 없이 말을 한다, 아가. 언제 죽을지도 모를 마당의 가족이 이렇게 분열해서 되겠니? 가족이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아주버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 동생이랑 결혼을 시키자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시죠. 어차피 여자는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는 게 최고다. 잘 보살피면 내가 재산 물려주겠다. 모아놓은 돈 많겠다. 문제될 거 있겠니? 솔직히 교사니 프로그래머니 해봐야 월급쟁이 신세에 불과하고 그건 간호사도 마찬가지 아니냐. 거지같이 남의 돈 빌어먹느니 그냥 때려치우고 주부로 지내는 게 좋지. 죄송하지만 어머님, 이 와중에도 완전 착각을 하시는 내용이 있네요. 아주버님 병원 실려갔을 때 친구분들 연락처 알아내 전하려다가 알게 됐거든요. 토토인가 하는 걸로 그동안 버는 돈 매달 탕진하고 있었고 지금 신용불량자나 다름없다는 거요. 뭐? 모아놓은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니? 우리 장손이 그럴 리가 없다. 현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죠. 아주버님, 지금 신용불량자라니까요? 인연이 좋게 대해주려니까 또 막말을 하게 만드네. 어디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거짓 부렁이냐. 우리 장손은 절대 그럴 애가 아냐. 또라이 같은 소리 더 듣기 힘드니까 아주버님은 알아서 잘 양육해 보세요. 거동 불편한 사람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고요. 사과할 마음 있으셔도 저랑 남편은 너무 당해온 게 많기 때문에 절대 용서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와서 무릎 안 꿇으면 유산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저번에 나한테 막말한 것도 사과하고. 그건 아버님이 결정할 일이고 댁이 결정할 게 아니지. 적당히 해. 이 미친 아줌마야. 야, 당장 용서 빌라고. 우리 장손 장애인 만든 거 사과하라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피눈물 흘리기 전에 당장. 재미있는 얘기 하나 더 해줄까? 아버님 병문안 저번 주에 갔더니 댁이랑 댁 아드님은 도저히 답이 없대. 그래도 키운 정이 있으니 유산 조금 떼어주기라도 할 건데. 알짜배기는 나랑 남편을 다 주신다네? 야,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반드시 비참한 신세로 만들어줄 거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똥밭에 굴러도 댁이랑 엮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참, 남편한테 엄마 죽은 거 말 안 들어서 그랬다고 어릴 적에 상처 줬었지? 난 업보 안 믿는 편인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그게 진짜 있나 싶을 지경이네. 그지나 다름없는데 아들 잘 끼고 열심히 살아봐. 이 미친년이. 사실 아버님의 유산을 받지 않아도 그리 모자라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여전히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시모에게 한 방을 먹이기 위해 언급을 하였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잘했다면서 아버님의 병환과 별개로 아주버님이며 시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아주버님은 장애가 생긴 것 때문에 상심이 큰 모양인지 방 안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어머니는 도저히 아주버님을 자신의 힘으로 돌볼 수 없다며 도움을 요청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저나 남편에게 사과를 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을 요구하듯 말하고 있네요. 정신을 여전히 차리지 못한 모자 때문에 더는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 메시지에 아예 답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철강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33살 남성입니다.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한 터라 벌써 근무 13년 차네요. 야간 근무를 끝내고 아침에 퇴근해서 헬스장에서 땀을 쫙 빼고 집에 오니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와 일심동체가 되기 전
항상 챙겨 듣던 사연 채널에 제 사연을 보내보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33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배신을 당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비혼 주의에 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방에 틀어박혀 한 달은 꼬박 지냈을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한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써내려가 볼까 해요. 무슨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민철아, 할미다. 오늘 졸업식인데 이 할미가 못 가봐서 어떡하누? 할머니, 다리도 아픈데 어디로 온다고 그래? 의사 선생님도 쉬라고 하셨잖아. 나 괜찮으니까 걱정 마. 그려. 어이구 내 새끼 말도 못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른이라니. 이게 다 할머니 덕분이야. 아참, 나 개근상 탔다? 다른 건 못 타도 열심히 학교 다닌 티는 냈네. 어이구 장하다. 이제 장가만 보내면 편히 눈 감을 수 있겠어. 할머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평생 같이 살아야지. 오래오래 만수무강해야 해.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애구구, 이 늙은이가 또 주책을 부렸구만. 우리 하나밖에 없는 손주 할머니가 미안하다. 아니야. 졸업식 끝났는데 민수랑 짜장면 사 먹고 들어갈게. 원래 졸업식 땐 짜장면인 거 알지? 민수네 부모님이 자장면 사주신다고 해서. 그려, 할머니는 조금 전에 먹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먹고 와. 민수 부모님한테 안부 전해드리고 다음에 한번 지나가다 들리라 그래. 김치 더 준다고. 알겠어요. 안 그래도 민수 엄마가 김치 이야기 하시더라. 전해드릴게요. 짜장면만 먹고 바로 들어갈게. 할머니 편히 쉬고 있어. 오냐, 항상 차 조심하고 다시 한번 졸업 축하한다. 내 새끼. 저는 일찍이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언젠지 기억도 안 나지만 할머니와 살게 된 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없어 보이거나 부족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다리 수술을 하기 전까지는 식당에서 설거지와 반찬을 만드는 일을 하시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습니다. 본인이 먹을 것, 입을 것 아껴가며 저를 위해 주셨고 할머니 덕분에 저는 어긋나는 일 없이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할머니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바라셨지만 저는 일찍 철이 들다 보니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운 좋게 대기업 인턴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고 좋게 평가되어 인턴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죠. 남들은 들어가기 힘들다는 대기업에 어린 나이에 입사해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틈틈이 저축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22살이 되던 해 남들 다 가는 군대도 다녀왔죠. 연로하신 할머니가 홀로 계시는 게 걱정이 되었지만 동네 어르신들이 잘 보살펴드리겠다며 제 걱정의 짐을 덜어주셨습니다. 무사히 전역하고 회사에 복직해 예전처럼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직장 동료의 소개로 예비 신부를 만났습니다. 진호 씨, 요즘 업무하는 건 어때? 오랜만에 복직해서 일하려니 많이 힘들지? 아, 선배님, 저는 괜찮습니다. 아무렴 힘들어도 군 생활보단 낫죠. 하하, 그렇지. 오늘 퇴근하고 나랑 소주 한 잔 어때? 아, 할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오늘 저녁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에이, 진호 씨는 꼭 그러더라. 하루 정도는 나한테 시간 좀 내줘. 죄송합니다. 할머니가 지난주에 퇴원하시고 컨디션 좀 나아지셔서 외식 좀 하려고요. 아, 그렇구나. 그럼 내가 이해해줘야지. 우리 팀에서 진호 씨가 가장 유능한 인재인 건 알고 있지? 과찬이십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죠. 진호 씨처럼 일찍이 입사해서 그 정도 일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야. 대표님 표창까지 받았으면 말 다 한 거지. 우리 회사가 복지가 좀 좋아? 그나저나 진호 씨가 올해 몇이지? 저 올해 28입니다. 왜 그러세요? 오, 딱이네. 마침 내 고향 후배가 하나 있는데 걔가 어렸을 때부터 공주로 불리던 애거든. 얼마 전에 한국 귀국했다길래 만났거든. 진호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잘 어울릴 것 같다뇨? 에이, 진호 씨, 이제 나이도 있고 연애는 해야지. 언제까지 일만 하고 살 거야?
진호 씨 정도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고. 젊어서 모아둔 돈도 제법 있지. 얼마나 좋아? 아, 저는 아직 연애할 생각이 없어요. 할머니도 모셔야 하고 여러모로 상황이 그렇지 않네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걔는 현모양처 스타일이라 진호 씨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할걸? 그러니 이참에 소개팅 한번 해볼래? 제가요? 어우, 저는 괜찮은데. 에이, 그러지 말고 만나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성의를 봐서라도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고. 이미 말도 해놨단 말이야. 제 의사도 안 물어보시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참, 선배님도. 그럼 저 커피 한 잔만 마시고 오겠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어도 뭐라고 하시기 없기입니다. 에이, 나 그렇게 속 좁은 사람 아니야. 그럼 약속 잡고 연락 줄게. 고마워. 직장 동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고향 후배라며 어찌나 자랑을 해대던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하도 좋은 말로 감싸서 어떤 사람인지 내심 궁금했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흘러 시내의 한 카페에서 소개팅을 하게 되었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무슨 연예인 보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한테 후광이 비치기도 한다는 말, 저는 거짓말인 줄 알았거든요. 예비 신부는 탄탄한 몸매에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큰 눈망울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매료된 저는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고, 제게 먼저 말을 건네오는 여성분 덕분에 조금씩 분위기가 풀렸죠. 그렇게 6개월 정도 만나며 친구처럼 편히 지내다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음을 표현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죠. 저희는 1년 정도 연애하다 30살을 바라보던 시점에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언제 인사드리면 좋을까? 아직 할머니한테 결혼 이야기는 안 해서. 뭐? 그럼 나랑 왜 만나? 나랑 결혼 이야기 오고 갔으면 당연히 할머니한테 말씀드렸어야지. 내가 연애가 처음이기도 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 병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럼 내가 못 믿었다 이거야?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자기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닌데. 아니, 사실 조금 무섭거든. 뭐가 무서운데? 서로 사랑하면 결혼하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우리 부모님 나 어렸을 때 돌아가셨잖아.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걸 잃었는데 내가 과연 살아가면서 잘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거 고민한 거야. 절대 다른 뜻 없어. 에이, 난 또 뭐라고.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서 살면 되지. 솔직히 가족 생기는 거 엄청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내 경우엔 좀 다르잖아. 생각할 것도 많고 그리고 더더욱이 할머니가 계시고. 그게 무슨 문제라도 돼? 요즘 사람들 시댁 식구들이랑 잘 안 살잖아. 근처에 사는 것도 싫어한대. 나는 우리 할머니 안 모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 이리저리 복잡했어.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래도 너무했다. 우리가 만나온 시간이 있는데 좋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알겠어. 괜한 걱정 끼쳐서 미안해. 아니야. 할머니한테 연락드리고 알려줘. 알겠어. 연락할게. 할머니, 저녁은 챙겨 드셨어? 그려, 먹었지. 오늘 야간 근무라고 안 했어. 일은 어쩌고 이렇게 연락을 한다냐? 아, 쉬는 시간이라서 할머니한테 할 말도 있고. 할 말이라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게야. 아니. 사실 나 여자친구 있거든.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 여자친구, 우리 손주가 짝꿍을 만났나 보구나. 그래서 뭐 하는 처자니? 어린이집에서 교사예요. 나랑 친하게 지내는 민철 선배 있지? 그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만난 지 1년 반 정도 됐어.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 생각했는데 할머니는 어떤가 하고. 아이고, 그런 게 있으면 진작에 이야기했어야지. 이 할머니가 좋고 싫고가 뭐가 있냐. 하나밖에 없는 우리 손주 장가가는 것까지는 보고 가야 마음이 편하겠는데. 또 그런다. 그럼 조만간 여자친구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도 되죠? 암만 되고 말고 손자 며느리 될 사람 온다는데 거하게 한상 차려놔야겠네. 난 또 무슨 일이라고. 할머니 다리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말고 우리 외식해요. 예끼, 집에 귀한 손님 올 때는 손수 대접하는 거야. 이 할머니 아직 잘 걸어 다닌다. 그러니 걱정 말고 날만 정해지면 알려주거라. 장도 봐야 하니까. 네, 알았어요. 여자친구한테 연락해 둘게요. 할머니 뭐 갖고 싶은 거 있어요? 인사드리러 가는 날 선물 사갈게. 그런 거 필요 없다. 몸만 와도 되니까 그냥 오라 해. 손자 며느리 돼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그렇게 좋아? 그럼 좋다마다 손주 녀석 장가 간다는데 이제 하늘나라 가서 내 엄마 아빠 만나면 허리 좀 펼 수 있겠다. 할머니, 그럼 조만간 찾아뵐게요. 오늘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일찍 주무세요. 맨날 드라마 보다가 자지 말고. 결국 마음을 먹은 저는 예비 신부를 할머니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참하고 예쁜 새색시 데려왔다며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예비 신부를 정말 어여삐 여겨주셨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어려울 법한데도 친해져야 한다며 제가 없이도 저희 집에 가서 할머니와 말동무도 하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전 이때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단아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예의 바른 사람이 예비 신부인 줄 알았어요. 제 상황을 알고 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할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한 번 더 반한 저는 예비 신부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을 일하시면서 모아두신 적금 통장을 제게 주시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사망보험금 7천만 원, 그리고 할머니가 틈틈이 모은 돈까지 합하면 2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예비처가 쪽에서도 결혼 비용으로 절반 정도 보태주신다고 했고 대충 1억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결혼 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솔직히 다른 건 간소하게 한다고 해도 집이 제일 걱정이라. 집은 생각해둔 게 있어? 요즘 포항에도 브랜드 아파트 많이 생겨서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지. 자기만 괜찮으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약간 관사 개념처럼 운용되거든? 일정한 금액을 보증금처럼 내고 한 달에 얼마 세만 내고 사는 거야. 그런 게 있어? 그럼 여러 사람이 살다 나간 집일 거잖아. 난 우리 시작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아파트를 고집하는 게 나중에 되팔기에도 좋고. 우리 아직 시작하는 단계고 살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노후에 즐기는 게 낫지 않아? 굳이 처음부터 무리해서 시작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회사 관사라고 해서 안 좋을 것도 없는 게 시내 쪽에 아파트 짓고 있는데 알지? 그럼 알지. 거기 신축 아파트 뭐 짓고 있긴 하던데. 자기네 회사에서 짓는 거던데. 혹시 거기 말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곳이 거기야. 이번에 새로 짓고 있거든. 아, 그럼 좋지. 되팔진 못하더라도 어디 가서 기죽진 않겠다. 그럼 집 문제는 해결된 거다? 이번에 평수도 넓게 뺀다고 그러더라고. 36평쯤 될 거야. 와, 넓네. 우리 신랑 능력 있구나. 근데 혹시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 당신 모아둔 돈 얼마나 있어? 솔직히 내가 정교사도 아니고 언제 잘려도 모르는 상황인데 나 카페 해보고 싶어서. 그건 차차 생각해보자. 일단 결혼이 우선이니까.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일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말해줘. 같이 생각해보고 진행하던지 하면 되니까. 우와, 정말이지? 아무튼 고마워. 역시 자기밖에 없어. 해줄 수 있는 건 해줘야지. 카페 차리면 꾸준히 할 수 있잖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그렇게 관사가 다 지어지고 가전이며 가구도 보러 다니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였나 예비 신부가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결혼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한가 싶어 저는 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원래 결혼 앞둔 시점에 보통 그런다길래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설레기도 했지만 왠지 저 혼자 들떠있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여행사 통해서 신혼여행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무슨 연락인가 하고 받아보니 예비 신부에게 처리하라고 돈을 줬는데 아직 처리를 안 한 건지 마감 기한이 지났다고 하는 겁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안일하게 처리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일단 급한 대로 제가 처리를 했죠. 그러고선 예비 신부에게 연락을 했더니 무언가 당황한 것처럼 전화를 받는 겁니다. 자기야, 예식장이랑 여행사에서 연락 왔는데 입금 처리 안 됐다고 하더라. 혹시 깜빡한 거야? 응? 뭐라고? 우리 예식장 계약한 거 잔금까지 다 치르기로 했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하고 여행사에서도 계약금 걸어야 예약된다고 하던데. 지금 어디야? 아, 그게 나 볼 일이 있어서 지금 다른 데 나와 있거든. 오늘 어린이집 쉬는 날이라 다른 친구들 좀 만나느라고. 그래? 요즘 도통 연락이 안 되네. 결혼 전이라 싱숭생숭한 거 알겠지만 그래도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 연락 유지는 좀 해줬으면 좋겠네. 미안해. 친구들이랑 있는데 내가 나중에 연락해도 될까? 어떤 친구? 내가 모르는 친구야? 중학교 동창이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당신은 몰라. 아무튼 나 친구들이 결혼 축하 파티 해준다고 하니까 시간 좀 보내다 들어갈게. 늦게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던지 일 봐. 알겠어.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아, 맞다. 그럼 내가 준 돈은 어떻게 한 거야? 가지고 있어? 돈. 내가 지금 말하기가 좀 곤란하거든. 나중에 연락할게. 아니, 그냥 있다 없다 말하면 될 건데. 다른 데다 쓴 건 아니지? 그냥 좀 내가 나중에 연락한다고. 왜 이렇게 집착이 심해? 친구들이랑 있다니까? 알겠어. 왜 화를 내고 그래? 사람 무한하게. 재밌게 놀고 이따 연락해. 저는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날이 선 예비 신부의 목소리에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정말 수상쩍었던 건 결혼 축하 파티를 해준다던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야 하는데 정말 조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지만 예비 신부가 상당히 숨차듯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상상이지만 혹여나 싶은 마음에 작은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뒤 그 의심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갑자기 근무 스케줄이 바뀌는 바람에 며칠 만나지 못했는데 서프라이즈로 깜짝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어요. 집에서 쉬고 있다길래 주간 근무가 끝나자마자 저녁 시간에 맞춰 커피와 디저트, 그리고 간단히 먹을 음식을 사서 예비 신부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잠시 외출을 한 것 같길래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잠시 뒤 예비 신부가 웬 남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히 익숙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옆에 있던 남자와 다정하게 팔짱도 끼고 스킨십도 하고 누가 보면 애틋한 연인 사이 같았죠. 그런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자세히 보니 그 남자는 저에게 예비 신부를 소개해준 직장 동료였습니다. 둘이 잠시 이야기를 나누더니 집으로 같이 들어가는데 왠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숨죽이고 예비 신부 집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데 듣지 말아야 할 소리까지 들었어요. 민망한 건 둘째치고 너무나도 적나라한 소리에 당황스럽기 그지없더군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 상황 파악을 한 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어제 집에 없었어? 왜? 나 집에 있었지. 왜 그러는데? 아니, 나 어제 근무 끝나고 얼굴도 볼 겸 집에 찾아갔는데 불은 켜져 있는데 반응이 없어서 연락도 안 되고 커피 사서 갔었거든. 뭐? 왜 말도 없이 와? 며칠 못 봤잖아. 갈 수도 있지 뭘 그래? 결혼할 사이인데 새삼스럽게. 나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 사람이야. 결혼해서도 좀 지켜줘. 당신 그런 사람 아니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데? 뭐 내가 알면 안 되는 거라도 있나? 말을 왜 그렇게 해? 사람 참 이상하게 만든다. 아무튼 다음에 연락하고 와. 그래,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미안해. 그나저나 지난번에 친구들이 파티해 준 거 재밌었어? 응, 재밌었지. 요즘 여자들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사진도 찍고 자기도 사진 좀 보여줘. 그런 거 요즘 예쁘게 잘하더구먼. 내가 미처 사진을 못 찍었네. 다른 친구들이 찍었는데. 하하.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진 보고 싶었는데. 오늘 늦게 퇴근해? 아니, 5시쯤에 퇴근하지. 왜? 얼굴 좀 볼까 했지. 할머니도 당신 궁금해하시고 손자 며느리 하면서 얼마나 챙기시는데. 아하. 내가 따로 찾아뵐게. 내가 요즘 친구들 만나느라 정신이 조금 없네. 결혼 전이라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알았어. 볼일 다 보고 연락해.
너무 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싶어서 예비 신부와 전화를 끊고 생각도 할 겸 잠시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웬걸요? 직장 동료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 하도 크게 통화를 해서 누군지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들을수록 가관이었어요. 자기야, 아무래도 우리 들킬 것 같아. 조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진호 씨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그렇고 연락 안 된다고 투덜대는 것도 그렇고 뭔가 알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 걱정 마. 그렇게 둔에 빠진 새끼가 뭘 알아? 알았어도 진작에 알았어야지. 그런 순둥이 없으니까 잘 구슬려 봐. 하긴 호구인 것 같긴 해. 지난번에 2천만 원도 그 뒤로는 뭐 안 묻더라? 잊어버린 건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지. 봐봐, 걔가 그런다니까? 자기 사람이라 생각하고 널 완벽하게 믿은 거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자금 다 달라 그래. 서류상 이혼하고 그런 거 문제 안 되니까 경제권은 네가 가져와. 그러다 들키면? 들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결혼해서 적당한 시기 봐서 이유 둘러대고 이혼해. 위자료 빵빵하게 뜯어내고. 성공할 수 있겠지? 정말 기록에 안 남는 거 맞아? 초본 이런 거 떼보지 않는 이상 몰라. 그리고 그런 거 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냥 살림은 다 네가 한다 그래. 할머니도 대충 시기 맞춰서 들여다보면서 맞장구 쳐주고. 내가 지난번에 들었는데 결혼자금으로 할머니가 2억 준다고 했다더라. 없어 보여도 다 알짜배기라고. 정말? 나한테는 별말 없었는데. 나 카페 차려달라고 하긴 했거든. 그 돈 받아서 먹고 튀어야겠다. 벌써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쪽쪽 빨아먹고 그래야 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이 남자 완전 호구야. 나 결혼 선물로 차 받았다니까? 명품 백도 사주고. 내 말 한마디면 빌빌 기어.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라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잘해보자. 그래. 우리도 부자 돼보는 거야. 게다가 어미 아비도 없어서 정말 개꿀이야. 얼른 결혼해서 개꿀 인생 살고 싶다. 부모가 어려서 일찍 죽었다나 봐. 그건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너무 티내지 마. 가벼워 보이니까. 저는 제 돌아가신 부모님까지 욕보이며 대화를 나누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성큼성큼 다가가 휴대전화를 뺏어들고는 예비 신부에게 소리쳤습니다. 당황해하는 직장 동료와 전화기 너머로 고래고래 소리치는 예비 신부가 아주 가관이더군요. 이 정신 나간 년아, 네 인생 지옥으로 보내줄게. 뭐야? 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선배님, 지금 저랑 장난하세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뭐가? 진호 씨, 지금 이게.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예비 신부 집 앞에서 둘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야, 배소희, 너 사람 잘못 봤다? 여보. 오해야. 여보는 무슨... 너 내 2천만 원 당장 들고 튀어와. 1시간 준다. 갑자기 왜 그래? 지금 이거 오해하는 거야. 그래, 오해야 진호 씨. 내가 다 설명해 줄게. 원래 우리 둘이 고향 선후배 사이잖아. 친하니까 통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 자기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2천만 원은 내가 지금 바로 보내줄게. 아, 고향 선후배 사이라서 남의 와이프 될 사람 집에서 같이 잠을 잡니까? 내가 그날 얼마나 처참했는지 알아? 둘이 뒤엉켜서 나뒹군 거 누가 모를 줄 아냐고. 소리가 버젓이 온 건물에 퍼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도 다 비웃더라. 내가 동네 창피해서 진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우리 파혼이야. 그리고 돈 당장 보내라. 자기야. 오해라고. 내 말 좀 믿어줘. 진호 씨, 내가 미안해. 오해하게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대화 좀 하자.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돈 보내라. 그리고 파혼하는 건 당연한 거고 계약 걸었던 거 다 취소해버릴 테니까 그렇게 알아. 30분 내로 돈 안 보내면 소송 건다. 1시간이라며. 왜 갑자기 30분이야? 아씨 진짜. 왜? 돈 없나 봐? 그럼 어쩔 수 없네? 증거 가지고 소송 건다. 수고해라. 저는 그렇게 예비 신부에게 파혼을 선언하고는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어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사이는 아니지만 사기죄로도
고소가 가능하다더군요. 하지만 제가 가진 증거가 사기죄가 성립된다기보다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실수를 저질렀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정도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비 신부를 상대로 결혼 준비하면서 사용한 돈의 절반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조용히 지나가기엔 제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손주 며느리라며 좋아하셨던 할머니 모습을 생각하니 더더욱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사내 게시판과 어린이집 홈페이지에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저지른 증거와 함께 고발글을 올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순식간에 이야기가 퍼졌고 직장 동료는 돌연 사표를 내버리더군요. 예비 신부도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 당했고 아이 엄마들을 통해 온 동네에 소문이 퍼져버렸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급하게 집을 정리하고 어딘가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신부가 저에게 보상금과 2천만 원을 돌려주면서 급하게 사채를 썼는데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채를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날이 갈수록 불어나는 이자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랬는지. 뭐 다 자업자득인 거겠죠? 아무튼 저는 모든 일을 정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회사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잠시 알아누우셨지만 천벌받을 년이라며 나중에 더 좋은 인연 만나라고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저는 당분간 연애나 결혼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에 받은 상처도 있고 이번 일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거든요. 언젠가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면 좋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제 기막힌 파혼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 분들 이혼보다는 파혼이 100번 나으니까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전 남자친구가 감옥에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의사 가운이 멋들어지게 어울리던 전 남자친구가 저와 헤어지고 감옥에 간 사연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엄마, 나 아무래도 지용 씨랑 헤어질까봐. 무슨 소리니? 의사 선생이 바람이라도 폈대? 바람 폈어도 용서해 줄 생각을 해야지. 그런다고 무작정 헤어진다고 하면 어떡하니? 바람 펴서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럼 왜 헤어지려는 건데? 저번에 데리고 와서 인사시킬 때만 해도 분위기 좋더니 싸우기라도 한 거니? 엄마 속 터지게 하지 말고 얼른 얘기를 해봐. 돌아가신 아빠 말이야. 택시 운전하는 주제에 어디 부잣집 딸을 넘보냐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반대하셨다며. 그랬지. 그런데 그거랑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이니? 그쪽 집안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은 아니라면서? 지용 씨가 의사니까 아무래도 급 차이가 좀 나는 건 어쩔 수 없잖아. 네가 똑 부러지지 못한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유독 좀 심하구나. 남자친구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반대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급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헤어지고 싶다고? 너 진짜 제정신이니? 아니면 지금 술 마시고 술주정하는 거니? 사귄 지 1년이 넘었으면 결혼하고 애를 가져도 모자랄 판에 헤어진다니 기가 막혀서 원. 나 술 안 마셨고 맨 정신이야 엄마. 엄마가 늘 나한테 얘기했었잖아. 내 나이 25살 꺾이기 전에 좋은 남자 꼭 만나야 한다면서. 대학 졸업해서 디자인 회사 가 취직한 신입에서 더 등급 오를 일 없다고. 나이 들면서 경력 쌓아봤자 오히려 결혼정보 회사에서는 등급 낮추기만 할 뿐이라며. 그거야 네가 빨리 결혼하길 바라서 한 말이었지. 멀쩡히 잘 사귀고 있는 의사 선생이랑 헤어지길 바라서 한 얘기겠니? 굴러들어 온 복을 차는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얘가 미쳤네. 정말 미쳤어. 아빠도 정직한 게 최고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네 아빠가 돈 많이 벌고 죽었니? 낙하산으로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아니라고 거절하고. 친구 보증이나 서다가 우리한테 빚이나 물려주고. 내 고향 친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서울에 아파트만 2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뭐니 월세나 전전하고 있잖니.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엄마, 나도 경력 쌓아서 나중에 내 회사 차리고 싶은 꿈이 있어.
지금 당장이야 신입으로 일하고 있지만 내 나름대로 능력도 인정받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공모전에 당선된 것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내 친구 중에 결혼정보 회사에서 일했던 애 있는 거 알지? 왜 영옥이 아줌마라고. 저번에 샤인머스킷 인가 들고 와서 너 맛있게 먹었잖아. 잘 아는 분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얼른 말하기나 해. 딴 데로 빠지지 말고 좀. 통계적으로 봐도 전문직이고 잘 나가는 여자 된다고 해봐야 나이 찰수록 결혼은 더 어려워지는 게 현실이라고 그러더라. 그 통계 진짜 맞아? 나도 보고 싶다. 아무렴 회사 직원이 하는 말인데 거짓말을 하겠니? 하여튼 너는 회사 차리니 뭐니 딴 생각하지 말고 적당한 때 시집이나 의사 선생한테 갈 생각이나 해. 넝쿨째 복덩이가 굴러왔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남 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니? 그건 정직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야 이거사. SNS도 안 해. 너만 바라봐. 직업 좋아. 그만한 남자 또 못 만난다? 저는 6살 연상의 의사 남자친구와 사귀면서 사이도 나쁘지 않았고 엄마까지도 좋게 보고 있어 결혼까지도 아무렇지 않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헤어지고 싶다는 얘기에 엄마가 뒤집어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죠. 그런 엄마에게 솔직하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남자친구를 안 좋게 볼까봐 얘기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조건을 깐깐하게 따지기 때문에 다가올 시부모님과의 만남에서 저의 조건이며 학벌 등을 위장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거짓말로 어머님 속여봤자 언젠가는 들통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당신이야 괜찮겠지만 나는 책임질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을 것 같아. 내가 무슨 대단한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 디자인 회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게 어려운 거짓말이야? 실제로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실무도 적당히 알 거고 회사 돌아가는 말 대충 몇 마디 해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거짓말이 어렵다는 게 그런 말이야? 아무리 자기가 요구한 거라지만 거짓말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린다는 거지. 세상을 살다 보면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걸 할 때도 있는 법이야. 내가 의사하면서 환자들이 아플 때마다 진실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금주 안에도 암은 다 나았고 위장이며 간이며 당분간은 괜찮을 테니까 편하게 술 마시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술 때문에 가정이며 건강이며 다 박살날 거 예방하려고 암 재발할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금주하라고 해야 할까? 때로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짓말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저번에만 해도 알겠다고 괜찮다고 그러더니 엄마 아빠 볼날 다가오니까 왜 그래? 나중에 발각나면 어머님이 절대로 나 용서하지 않으실 텐데? 수연아, 나 정말 너 좋아해. 사랑한다고. 엄마 반대 때문에 힘들어서 떨어져 나간 여자들이 한둘 아니라고 말했잖아. 그런 경험 있는 내가 거짓말까지 시켜가면서 이러는 거 정말 너 좋아해서라는 거 모르겠어? 조금만 융통성 발휘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 언제는 솔직하고 착한 게 내 매력이라며? 알지. 그 매력 이번에만 잘 좀 감춰두기로 하고 내 부탁 한 번만 들어주라. 아빠야 무던한 사람이라 괜찮은데 엄마는 정말 위험하거든?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자기 말대로 한번 해볼게. 옳지. 그래야 내가 사랑하는 수연이지. 이럴 때만 사랑한다. 뭐다 말하지 말고 평소에 잘해. 맨날 바쁘다면서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결혼까지 얘기 나오는 마당에 이게 뭔가 싶다니까. 병원 가서 도시락 건네주려고 하는데 아예 나 오지도 못하게 하고. 미안. 내가 사적인 거랑 공적인 거랑은 철저히 구분하고 싶은 사람인 거 알잖아. 원장님이 또 아는 사람 직장에 데려오는 거 아니라고 초반에 주해 주신 적도 있고. 공사 구분 철저한 건 좋은데 자기 자취한다는 집 구경도 딱 한 번밖에 안 시켜준 건 선 넘은 거지. 내가 집에 손님 들이는 일 자체가 아예 없는 거 알잖아. 결벽증이 있다는 거 저번에도 말했었지? 하여튼 간에 내가 정말 나중에 잘할 거고 다 갚을 거니까 잘 좀 부탁할게. 남자친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디자인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할 일이 생겨 마음이 심란했죠.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저였지만 엄마 말대로 의사와 결혼한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속물적인 선택을 하고 싶더군요. 결국 저는 예비 시어머니와 예비 시아버지와의 만남 자리에서
저의 경력이며 집안의 재력 등을 속여 말했습니다. 참 어리석고 못난 행동이었죠. 오늘 너랑 얘기를 해보니 생각도 바로 박히고 아주 좋은 애라는 걸 알겠구나. 솔직히 그간 지용이가 데려온 애들 이미 지나간 년이라 흉보기는 싫다만 다들 하자가 많은 애들이었거든. 너도 얘기 대충 들어는 봤지? 이런 건 뭐 숨기고 할 거리도 아니잖니. 네, 저도 지용 씨한테 얘기 듣기는 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별로 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까다롭고 깐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의사 아들에게 어울릴 수 있는 기본 소양만 갖춘 여자 좋겠다는 거야. 막말로 나나 지용 아비나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아들 의사 만든다고 좀 고생을 했겠니? 그랬으면 적어도 사람이 100만 단위니 1000만 단위니 쪼잔하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겠니? 우리 애 그릇 생각하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와줘야 한다. 이거다. 네, 의사가 아무래도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버니까요. 꼭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변변찮은 집안 애들은 말하는 거며 생각하는 것에서도 이미 묘한 도끼가 감돈다고 해야 할까? 인생을 상중하로 나눈다고 치면 중간이랑 하 사이에 걸친 애들은 여유도 없고 모든 면이 나랑은 영 안 맞더구나. 가난하다고 사람 차별하는 게 아닌 건 너도 이해하지? 세상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게 있잖니. 가끔 지용이처럼 개천에서 욕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 다 새겨듣고 있어요. 결혼하더라도 제가 유념해서 지용 씨 내조하는 거 문제 없도록 할게요. 그래, 우리 지용이가 보기엔 저래도 막무가내인 면이 좀 있고 애가 많이 순수해. 다행히 이번에는 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데려와서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른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꾸나, 아가. 결국 저의 거짓말이 통한 덕분에 남자친구와 저는 약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었던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장애물이 등장하고 말았죠. 우리 수연이 요즘 엄마한테 제대로 이쁨 받고 있네? 이제까지 데려온 여자친구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든다고 그러더라. 약혼식 했다고 괜히 시간 끌지 말고 얼른 결혼식 올리래. 마음에 들면 뭐 어쩌게. 어차피 다 거짓말인데. 에이, 사람이 포부를 크게 가져야지. 거짓말을 했어도 그거 진짜로 만들면 되는 거잖아. 꿈이 깨지더라도 크게 가져야 조각은 크다. 그런 말 들어봤지? 결혼했는데 어머님한테 들키게 되면 다 끝장나는 거잖아. 어머님 성격 보통 아니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나 정말 얼굴 들고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내 회사 어디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건 나중에 검색해보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죽을 것 같고. 걱정 마. 내가 포토샵으로 회사 대표 이름 네 걸로 바꿔서 다 보여드렸어. 확실히 믿고 있을 거니까 앞으로 그냥 내가 하는 말에 장단이나 적당히 맞추면 돼. 오늘 엄마가 압박 면접하듯이 꼬치꼬치 안 물었던 것도 이미 다 사전조사 끝나서 그런 거야. 뭐? 내 상의도 없이 멋대로 그렇게 조작한 걸 보여드렸다는 얘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거야? 널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지. 엄마가 말로는 돈 안 밝힌다. 돈 있어봐야 하등 쓸모없다고 그러지만 돈 엄청 밝히는 사람이야. 재산에 따라 사람 인격까지 나뉜다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 말했잖아. 이런 식으로 멋대로 결정하고 내 뒤에서 몰래 공작하는 거 정말 불쾌하다. 너는 다 좋은데 한창 질주해야 할 때 양심 들먹이는 게 문제야. 그렇게 정직한 거 다 챙기면서 일하면 오히려 더 성과는 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신 별명이 답답이지. 위로받으려고 했던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쓸 줄은 몰랐네. 나도 갑갑해서 그래. 갑갑해서. 솔직히 거짓말하게 하는 내 심정은 편할 것 같아? 나도 맘 같아서는 네가 잘 나가는 디자인 회사 대표였으면 좋겠고 장모님이 내로라 하는 재벌이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 그럼 내 말을 듣기라도 해줘야지. 이제 다 지쳤어. 솔직히 자기랑 만나고 싶을 때도 맨날 바쁘다면서 만나는 시간 적은 건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 환자가 당장 죽으려고 한다는데 내가 빨리 나오라고 하겠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런데 자기랑 결혼하고 싶다고 거짓말하고 안 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야. 만약 내가 솔직히 얘기할 때 찬성해 주시면 좋은 거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엄마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헤어지겠다고 한다면? 자기
의사라는 거 제외하면 좋은 사람 아닌 거 알지? 성격도 이기적이고 맨날 약속 시간도 마음대로 잡았다가 어기고 자기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야, 언제는 내가 좋은 점 투성이라며. 무엇이냐? 너 병원 앞까지 왔다가 내가 카페에 갔을 때 기억나지? 나 가운 안 입고 너 보러 나갔더니 의사인 거 티 안 내서 겸손해서 보기 좋다며. 가운 왜 안 입고 나왔냐고 하니까 자기가 의사인 거 티내기 싫다고 했잖아. 그거 겸손해 보여서 보기 좋았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나같이 평범한 여자랑 사귄다는 거 주변에 들키기 싫어서 그러는 건가? 잘나신 의사 선생이면 평범한 디자인 회사 직원이랑은 사귀는 것도 비밀로 하고 싶은 건가? 자기는 내가 이런 생각하는 줄 전혀 몰랐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냐? 우리 솔직하게 다 터놓고 얘기해보자. 나는 네가 지금 나한테 헤어지는 것 자격지심으로밖에 안 보이거든? 말 다 했어? 자격지심이라고? 그래, 자격지심. 뭐 대단한 거짓말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못 참아서 나랑 헤어진 애 만에 이 난리를 피우냐.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싶어? 그러면 그렇게 해. 알겠으니까 의사 가운 안 입고 나온 건 왜 그런 건지나 말해봐. 자기도 솔직하게 말을 한번 해보라고.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얼마나 숭고하게 생각하는지 얘기했지. 병원 내라면 모를까. 괜히 밖에서까지 입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한테 선망 어린 시선 받고 싶지 않아. 내가 그런 거 싫어서 SNS도 아예 안 하는 거 알잖아. 잘 알겠으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돼. 어찌됐건 나는 어머님한테 솔직하게 말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든지 솔직하게 말하라니까. 대신 그 뒤는 나도 책임 못 지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남자친구는 진실을 털어놓으려는 제게 화를 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언제고 파탄이 날 것 같더군요. 저는 어머님과 카페에서 만나 그간 감추고 있었던 진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발대발 화를 낼 거라 생각했었던 어머님은 의외로 제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으시더니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네가 이런 말들을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나 싶으니 내 마음이 다 아프구나. 전에도 내가 말했다시피 가난하고 부유하고가 뭐가 문제겠니? 인성이 바로 잡혔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머님, 거짓말로 속인 것도 죄송한데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사실 이 문제로 지용 씨랑 좀 다투기도 했었는데 어머님한테 진즉에 솔직하게 말씀드릴 걸 그랬다 싶고 후회가 되네요. 지용이 나름대로도 내가 반대할까봐 걱정이 됐던 거겠지. 거짓말로 이 어미 속이려는 건 괘씸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너처럼 착한 애를 잡고 싶었던 모양이구나. 혼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혼내진 않을 테니 안심하렴. 너무 고마워요, 어머님. 그리고 오늘은 들어가서 푹 쉬고 거짓말하게 만든 지용이랑도 천천히 화해하든지 해라. 아참, 너 깜짝 선물 같은 건 혹시 좋아하니? 깜짝 선물이요? 아니요. 제가 놀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래? 너한테 선물이나 하나 주려고 했었는데. 나한테 잘못한 것도 있으니까 놀랄 때 놀라더라도 받아주겠다고 약속하면 안 되겠니? 아니요. 제가 잘못한 거랑 별개로 주신다니 감사히 받죠. 그냥 제가 죄송스럽고 민망스러워서 넙죽받기가 그래서요. 앞으로도 나랑 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지 않겠니? 그래도 이렇게 정겹게 얘기하면서 잘 풀어가 보자꾸나. 너 힘든 일 있을 때 얼마든지 나 의지하면서 털어놓고. 난 정말이지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그래, 얼른 들어가 봐라. 나는 여기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가련다. 갑자기 더워져서 그런지 시원한 데 있으면서 찬 것 좀 마시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싶구나. 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머님, 양심이 찔린 나머지 털어놓았던 고백 덕분에 마음도 편해졌고 예비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게 되었으니 당장이라도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는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취했는데 화가 났는지 저의 전화를 전혀 안 받더군요. 단단히 화가 났구나 싶어 저는 남자친구의 집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일전 남자친구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어질러져 있고 요리도 변변찮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해줄 요량으로 집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는데요.
문이 열리자 남녀의 비명소리가 들렸고 저의 눈앞에는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연아, 네가 이 시간에 여길 왜 오는데? 요리해놓고 청소도 해주려고 들렸지. 그런데 의사 옷 입고 간호사랑 놀아나고 있는 줄은 몰랐네. 이건 잠깐 진찰을 하는데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김 간호사라고 우리 병원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병실이 지금 모자라서 여기 옮겨온 거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병원이 병실 없다고 집에서 진료를 보니? 그리고 진찰을 그렇게 의사 가운 안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한다고? 딴 년이랑 바람 피우다 들켰으면 솔직하게 인정이라도 해. 내가 설명할게.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응? 지용 씨, 저 여자 누구야? 설마 나랑 저 여자 두고 양다리 걸쳤던 거야? 너까지 왜 끼어들고 그래? 이야기 복잡해지게.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일단 가만히 좀 있으라고. 자자. 수연아, 우리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보자. 나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 지용 씨 의사 아니라는 거 알고도 받아줬던 여자야. 설마 나보다 전현이 더 좋다 이거야? 의사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보니까 지용 씨한테 얘기 못 들었나 보구나. 병원 다니는 의사라는 거 다 뻥이고 간호사야. SNS에 셀카 올리면서 의사 행세하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다 지웠었거든. 야, 너 조용 안 해? 이게 진짜 미쳤나? 그래, 미쳤다. 내가 입기 싫은 옷도 입어가며 장단 맞춰줬더니 양다리를 걸치고 있어? 에이, 쓰레기 같은 놈. 나도 너 같은 새끼 필요 없어. 남자친구와 뒹굴고 있던 여자는 충격적인 폭로를 잇따라 던지고는 자리를 벗어나더군요. 덕분에 저는 남자친구가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행세를 해왔던 것이며 그간 가운을 입지 않은 것이나 SNS를 하지 않은 것이 발각이 되지 않기 위한 것임도 알게 되었죠. 어이가 없어서 저 역시 집 밖을 나서는데 가짜 의사 가운을 걸친 남자친구가 헐레벌떡 저를 쫓아오더군요. 제발, 수연아, 이대로 갈 거야?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하라고. 날 질책을 하든지, 쓰레기라고 욕이라도 좀 해주든지, 응? 내가 말 안 해도 네가 쓰레기인 거 잘 알고 있네. 거기에 내가 굳이 더 보탤 필요 있어? 그동안 너한테 당해왔던 거 사기죄로 신고해서 위자료까지 다 받아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나 있어. 잠깐만. 그럼 엄마도 알게 될 텐데, 제정신이야? 내가 그런 사정을 봐줄 이유. 합당한 거 한 가지라도 대봐. 나 의사고시 합격한 줄 알고 있고, 친척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어. 솔직히, 의사 아닌데도 행세하느라 수입도 빠듯하고 시간도 빠듯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라고.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 만나고 잘해주지도 못했던 거야. 그래놓고 딴 여자랑 놀아날 시간은 잘만 있었던 모양이네. 너 같은 놈 때문에 맘에 안 내키는 거짓말까지 하고 마음 고생한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다. 얘기 더 듣기 싫으니까 꺼지기나 해. 수연아,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봐. 어딜 만져. 가운만 걸친 변태로 신고하기 전에 당장 놔. 수연아,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럼 나 정말 죽어. 죽는다고, 응?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남자친구를 버려둔 채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와 사귀며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의사 행세를 해온 남자친구로 인한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런 와중에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좋은 분인 것 같아 충격을 주고 싶지 않기도 했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에게서 뜬금없는 메시지가 도착하더군요. 10억짜리 아파트, 최고급 가전제품, 집안일 도우미, 현금 5억.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예단 목록이지. 의사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님, 너무 갑작스러워서 좀 혼란스럽네요. 혼란스러울 건 또 뭐 있냐? 어차피 너 이거 준비할 형편 안 되니 파혼하라는 소리 아니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 제가 거짓말한 거 용서하셨던 거 아니었나요? 용서는 무슨. 우리 소중한 의사 아들 꿰어서 결혼하려고 거짓말이나 해대고 내 뒤통수 쳐댄 년을 용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기대하게 만들어놨다가 지금처럼 뒤통수 치려고 그 자리에서 당장 욕 안 하고 참았던 거다. 그래, 서프라이즈 선물 받겠다고 했는데 제법 만족스럽지 않니? 황당하네요, 정말. 이걸로 저 놀라게 하려고 화내고 싶었던 걸 참았다고요? 황당한 건 너지.
어디 거지 같은 년이 우리 귀한 의사 아들을 넘봐?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년. 아들이나 시모나 똑같이 답 없는 인간들이었네. 미리 알려줘서 땡큐. 파혼할게요. 뭐? 너 지금 무슨 소리니? 이렇게 순순히 아들이랑 파혼하겠다고? 그래, 파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원래 사람이라는 건 다 급이 나뉘는 거다. 너같이 일개 월급쟁이들한테는 똑같이 월급쟁이 하는 남자가 딱 어울리지. 우리 의사 아들 수입이 얼마인데 어디 천한 것이 꼬리를 쳐대는지 기가 막혀서. 댁 아들이 진짜 의사라고 해도 댁 같은 시모는 싫거든요. 그건 또 무슨 헛소리냐. 지용이가 가짜 의사라도 되는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맞아. 가짜 의사. 잘난 의사 가운 입고 간호사 복장한 년이랑 집에서 뒹굴고 있더라. 못 믿겠으면 병원에 직접 전화해서 그런 의사 있나 한번 확인을 해봐. 괜히 아들이 보여주는 조작된 사진에 낚이지나 말고. 이 정신 나간 년이 누굴 모함하고 앉았어. 야, 너 내가 알아보고 거짓말이면 소송 걸 거야. 알겠니? 허위사실 유포죄가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지.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이 사기꾼이라는 거 곧 알게 되는 걸로 충분하다 싶으니까 딱 한마디만 보태줄게. 댁 수준에 딱 맞는 아들이니까 계속 사랑해주고 사기죄로 감옥 가더라도 힘내고. 이 독사 같은 년아. 그 입 닥쳐. 입 다물라고. 얼른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지용이 모욕한 거 사과해. 입을 다물고 어떻게 사과를 할까? 인연이. 의사인 척 속이며 저 말고도 많은 여자들을 만나왔던 전 남자친구. 저는 소송을 통해 본때를 보여줬고 위자료를 청구해 끝끝내 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는 퇴사를 했고 저축한 돈에 위자료를 더해 저만의 디자인 회사를 차릴 수가 있었죠. 많은 것이 서툴고 부족하기는 하지만 전보다 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 사이에 전 남친이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의사 행세를 하다 간호사 일도 잘리게 되고 최근에는 감옥까지도 가게 됐단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전 남친의 엄마는 제발 아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달라 호소해오고 있지만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사이이기에 알아서 하시라고 답변을 해줄 뿐이었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